자, 계속해서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일반적으로. 출제 포인터도 딱 한 개죠. 포인터 11번. 자, 경기 변동은 나왔다면 얘는요 놓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예. 자, 먼저 박스가 보이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자 부분 단어 4개 보이죠. 자, 밑줄입니다. 두 번째 계절적 변동 밑줄. 네 번째요 무자계적 변동 밑줄. 이런 단어가 출제가 돼요. 다 아는 거잖아요. 계절적 변동하게 되면 이사철 또는 대학교의 하숙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무자계적 변동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하나만요. 부동산 정책 발표 적어주시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합니다. 얘가 바로 우발적 변동 또는 무자계적 변동입니다. 얘만 떠올리시고요. 목차 1번 내려가요. 부동산 경기변동의 특징 별표 한 개인데 지문은 많이 나왔지만 어려운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면 1번 밑줄 하세요. 부동산은 일반 경기보다 밑줄 하세요. 주기가 길고 진폭도 크다 밑줄 하시고요. 2번요. 부동산은 일반 경기보다 타선기간이 길고 뒤에 문장을 밑줄 하세요. 주기의 순환 국면은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 지문 잘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입니까? 불규칙이죠. 그 다음에 자 4번요. 밑줄합니다. 문장만 밑줄하세요.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밑줄하시고 괄호는 무시하세요. 이것을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번요. 부동산의 부문별 경기와 전체 경기의 관계를 본다면 여기까지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굵은 단어 밑줄, 역순환적 밑줄, 거꾸로 움직입니다.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밑줄 하세요. 일치, 괄호도 밑줄, 동시순환적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전체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는 뒤늦게 나타나죠. 후순환적 밑줄 하시고요.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차 2번요. 경기의 측정 지표는 어려운 말도 없고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별표되어 있죠.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상도 하수, 감자 피죠. 상도 하수. 자, 상도 하수 하게 되면 자, 상량시장은 바로 도, 매도자를 중시하고요. 하수,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상도 하수. 바로 떠올리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상도 하수. 그러면 표를 보시면 크게 5개 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안정시장. 자, 2개만 체크합니다. 첫 번째, 하향시장 동그라미. 세 번째, 상향시장 동그라미. 요거 2개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따라오니까요. 먼저, 하향시장은 항목 4개 있죠. 첫 번째, 당연히, 자, 불황이니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요. 그래도 한산하죠. 금리가 높죠. 소유가 부담이 되죠. 굵은 단어 밑자입니다. 공가율은 증가합니다. 잘 나와요. 항상 공실, 공가율은요,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두 번째,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에서 상한선이다. 상한선 동그라미. 지문 빈출입니다. 세 번째, 드디어 상도 하수 나왔네요. 부동산 활동은요, 하수, 매수인 중시와 밑줄, 하수 나왔습니다. 상량시장 넘어가요. 과거 사례 가격은 자,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선이다. 하한선 동그라미. 역시 빈출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은 상도. 그래서 매도인 중시와 밑줄, 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째, 안정시장 보시면요. 안정시장은 첫 번째 항목.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특유한 국면이 되고요. 세 번째를 모두 밑줄 하세요. 도심지 점포나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은 불황이 강하죠. 안정시장의 경우가 됩니다.
또 네 번째에도 질문 나왔습니다. 과거 사례 가격은 자, 새로운 거래 가격의 밑줄입니다. 기준 가격 밑줄.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됩니다. 4번 내려가요. 거밋집 이론. 역시 별표 한 개가 됩니다. 거밋집 이론은 1번부터 5번까지죠. 2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2번, 5번. 자, 최대한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2번부터 봅니다. 자, 거밋집의 가정을 보게 되면 수요는 금기 가격에 즉각 움직이고 공급은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1년 전 가격이죠. 전기 가격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자, 괄호 밑줄 되어 있죠. 요즘은 그대로 나와요.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데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한다. 요거 바꿔서 묻거든요. 빈출이니까 바뀐다는 절대 속지 마시고 빈출입니다. 4번도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급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 5번입니다. 형태. 그러면 표를 보시면요. 실험목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수렴형만 동그라미. 수렴형 안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랑목은요, 탄력성이 나오고 기울기가 나옵니다. 수렴형은요, 안개 있죠.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나와 있죠. 따라서, 자, 굵은 단어, 수요 탄력성 밑줄. 수탄이 클 때 수렴형입니다. 아래 숫자 있죠. 네. 수탄이 1.5고 공탄이 0.8이면 수탄이 크니까 뭐지? 수렴형. 우리 시험은요, 숫자를 많이 집어넣어요. 다음에 기울기는 반대죠. 반대니까 수기보다 공기가 커요. 이때는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공기 밑줄 하시고. 예. 그러면 또 아래 숫자 있죠. 수기가 0.8이고 공기가 마이너스 1점이면 절대값이니까 부호를 무시하자. 공기가 크잖아요. 이럴 때 수렴형이 된대요. 발산형은요, 수렴형 지금 반대로 해서 하시면 되고, 순환형은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아래에 숫자 되어 있죠. 숫자까지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박스 있죠. 박스는 뭡니까? 공식. 탄력성, 계산 문제 공식이다. 항상 거밋집 모델은요, 교육을 어떻게 구하지? 분자분모. 자, P 앞, Q 앞에 절대값이 기울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 들어보시면은 이런 문제는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 나왔다 하면 찬스예요. 문제가 쉬운 거거든요. P 앞, Q 앞 절대값으로 기울기 구한다.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기울기를 비교합니다. 결론입니다. 올해 시험은요. 올해 시험은 작년 시험에서 거밋집 이론이 이론 문제로 나왔거든요. 올해 재탕 안 나옵니다. 올해 시험은 만약 경희부에서 나온다면 경희부는 종합 문제를 묻든지 종합 문제. 종합 문제가 아니면 거밋집 이론 계산 문제 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 예. 그래도 경희변동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필히 득점을 하세요. 가능한 제가 보기에는요, 계산 문제가 나와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함수가 어려워도 P 앞, Q 앞만 구하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어서 부동산 투자 넘어가죠. 투자는요, 6문제, 7문제 나옵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 꽤 많이 나왔죠. 8문제까지 나왔습니다. 6문제, 7문제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투자만 나왔다면 계산 문제 집중하자. 계산 문제가요, 최소한 2문제 이상 출발입니다. 2문제에서 3문제 가능해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 계산 문제가 4문제 나왔어요. 4문제. 그래서 투자하게 되면 적어도 계산 문제는 항상 2-3문제를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12번 지렛대어 갑니다. 지렛대. 먼저 1번 투자의 장단점이 나와요. 가볍게 보겠는데요. 표를 보시면 왼쪽은 장점, 오른쪽은 단점이죠. 장점은 1번, 2번, 3번, 4번 4개만 묶어주고 쉬운 내용들이죠. 투자는 1번 지렛대 효과, 2번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 3번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4번 절세 효과,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이 지렛대요 가인데요. 이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이 바로 목차 2번이죠. 지렛대요 가는 자, 별표가 되어 있죠. 왜냐? 여기서 이런 문제가 4번 나왔고요. 계산 문제가 무려 8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토탈 여기서 12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나왔다면요. 득점하는 게 좋아요. 지렛대는요. 계산 문제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왜? 8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지렛대는 2번 종류를 보게 되면 크게 3가지죠. 정의 지렛대, 부회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먼저 정의 지렛대는 땡땡 단어 3개 모두 밑줄입니다.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다음에 총 수익률 가장 낮은 것은 저당 수익률이다. 저당 수익률은 쉬운 말로 이자율, 금리죠. 다시 말하면 낮은 금리일 때 정의 지렛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회 지렛대는 부가 바뀌죠.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높다? 저당 수익률, 즉 높은 금리를 말해요. 부의 지렛대. 3가지가 모두 똑같으면 중립적 지렛대가 되고요. 3번요. 지분 수익률 박스. 계산 문제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많이 풀어봤으니까 공식은 아실 거예요. 지분 수익률 이꼴 분자분모 긴 공식 있죠. 분모가 지분 투자액, 분자가 순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고 가격 상승 더한다. 이 숫자 4개만 찾아서 넣어주면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도 충분히 득점 가능하죠. 4번 특징 내랍니다. 특징은요. 첫 번째 항목. 융자 비율이 커질수록 자 지분 수익률은 정대시킨다. 밑줄 하세요. 수익률 정대. 수익률 커지겠죠. 당연히 그것만큼 또 밑줄 하세요. 위험도 높아진다. 밑줄. 수익도 커지고 위험도 높아져요. 근데 위험은 낮아진다. 틀린 말입니다. 잘 바꿔서 물어요. 여기까지도 질문 잘 나왔습니다. 이어서 출제 포인트 13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과 수익도요. 작년 빼고 34에 33, 32 이전에 계속 안 나왔어. 계속요. 아주 기현상입니다. 드디어 34회 때부터 이 문제가 집중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도 여기서는 꼭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어서 나올 거예요. 위험과 수익입니다. 1번 투자의 위험부터 봅니다. 자, 위험을 보시면 표가 나오죠. 전체법 관계 있죠. 사금, 법, 인유 5가지. 사금, 법, 인유 5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3가지만 따로 체크합니다. 2번째, 금융적 동그라미. 4번째, 인플레 위험 동그라미. 5번째, 유동성 위험 동그라미. 이런 것들만 파악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항목 1개밖에 없죠. 모두 빗자입니다. 부의 지렛대로 인한 채무 불이익 위험, 즉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금융적 위험입니다. 인플레 내려가죠. 인플레 위험은요. 항목 2개. 첫 번째, 인플레가 심하면 대주자는 원금의 실질가치 하락할 위험이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밑줄입니다. 대출자는 고정이자율보다 변동이자를 선호합니다. 유동성 위험은요. 밑줄입니다. 낮은 황금성. 황금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싸게 팔아야 됩니다. 유동성 위험입니다. 목차 2번. 투자의 수익. 별표 2개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작년부터 또 집중되고 있으니까 올해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1번 기대 수익률, 2번 요구 수익률, 3번 실현 수익률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은요 1번하고 2번만 집중하시면 돼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입니다. 1번 기대 수익률은 1번처럼 예상 수익률이고 2번 보게 되면 예상 수익률 같은 말로 사전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다. 내부 동그라미. 기대 수익률 이꼴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투자에서 IRR 기억나시죠? 같은 말입니다. 박스. 계산 문제예요. 공식. 기대 수익률은 주어진 자료를 확률 곱하기 수익률 통해서 가중 평균치로 구한다. 요거 있죠? 앞에다가 별표하세요. 별표 한 개.
충분히 연습하세요, 원래. 예.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시면요, 나오는 순간 기분 좋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일단 계산 문제 거의 탑 예상이 들어갑니다.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절대 소홀하지 마시고 철저히 대비하세요. 계산 문제 중요합니다. 2번 요거 수익률은요, 적어주세요. 이꼴. 자,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 적어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 수익률 이꼴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1번 요거 수익률은 투자에 대하여 위험이 주어졌을 때 충족되어야 할 최소 동그라미. 최소 수익률이지 최대 틀린 말입니다. 하나만 싹 바꿔서 물어요. 2번요. 요거 수익률은 똑같은 말로 사전 수익률이고 외부 동그라미. 외부 수익률인데 내부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외부 수익률. 투자의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 동그라미. 기회비용과 관계되지 기회비용과 관계없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3번요. 요거 수익률 이꼴 단어 모두 밑줄 아세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이고 인플레가 포함되면 피셔 효과라고 불려요. 아래 표를 보게 되면요, 무위험률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위험 할정률은요,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보게 되면 이때 위험은요, 괄호만 밑줄,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체계적 위험이 위험 할정률이에요. 아래 보니까 박스에 있죠. 투자 가치 관한 공식 분자 분모. 얘는요, 올해는 버리세요. 안 나옵니다. 왜? 작년에 나왔으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와요. 이런 게 원래 나와야 된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안 나올 거예요. 무조건 안 나옵니다. 3번 실현수익은 투자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3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 목차가 많습니다. 1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 2번 위험 혐오적 의미, 3번 위험의 처리 방법, 4번 위험의 관리 방법, 5번 민감도 분석, 그리고 자 6번은요 위험과 수익의 측정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먼저 1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다들 아시죠? 1번, 2번 묶어주고요. 1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화살표 비례 동그라미. 즉 바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진다. 비례관계. 비례관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상쇄관계죠. 비례관계 또는 상쇄관계를 말해요. 2번요. 위험과 가치는 화살표 반비례 동그라미. 반비례 관계다. 설명 괄호 있죠. 위험이 클수록 가치는 반대로 작아진다. 역시 빈출 지문입니다. 괄호 2번 위험 혐오적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괄호 3번 보겠습니다. 위험의 처리 방법 표가 나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재배시키는 방법 재배 동그라미.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 보수적 동그라미.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 동그라미. 얘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세 가지.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위험을 재배시키는 방법은 위험을 다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 자, 맨 끝에 보시면 화살표 무위험률 위험을 제외시키니까 남는 것은요 무위험률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익이 낮아. 그러니까 바람직한 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수적 처리는요 수익을 가능한 낮게 줄지 낮게 동그라미. 수익을 낮게 잡으니까 보수적입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 위험 조정 할인율인데 10번 볼까요? 이거 나왔지. 얘가 뭘 말합니까? 똑같은 말로. 얘가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얘가 가장 바람직하대요. 얘는 뭐라고 했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다고 했지. 얘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문장 보세요. 첫 번째 항목. 장래 기대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시킬 때 밑줄 하세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밑줄. 높은 동그라미. 요거 자꾸 바꿔서 뭐래요? 낮은 틀린 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높은 할인율은 다른 말로 괄호 요소를 상향 조정이다. 상향 동그라미. 속지 마세요. 하향으로 바꿔서 뭐래요? 하향이 아니고 상향 조정입니다. 다음에 4번 내려요. 위험의 관리 방법 표가 납니다. 4가지. 위험 전가, 위험 보유, 위험 회피, 위험 통제 4가지입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험은 잘 치면 돼. 첫 번째만 동그라미 위험 전가. 얘가 나왔거든. 따라서 위험 전가하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굵은 단어 볼 거예요. 첫 번째, 자 보험회사에 전가시킨다. 보험 밑줄. 보험이 드니까 사고 나면요. 보험회사한테 전가를 시켰잖아요. 보험회사 책임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굵은 단어 임대차 계약 밑줄.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요. 임대료 올리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임대료 올려서 전가시키잖아요. 위험 전가입니다. 세 번째, 변동금리 동그라미.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꾸게 되면요.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차입자가 전가됩니다. 차입자에게. 그 다음에 이자율 수와 밑줄. 고정에서 변동으로, 변동에서 고정으로. 역시 위험을 전가시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그럼 5번 내려야죠. 민감도 분석. 다들 아시겠지만 1번. 이것은요. 자, 문장 모두 밑줄 하세요. 위험의 내용이 산출 결과, 즉 수능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밑줄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2번.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큰 동그라미. 클수록 수능가 변동은 심하게 되고 더욱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된대요. 자, 큰 투자이지 작은 바꾸면 틀린 말이에요.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된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6번입니다) 위험과 수익의 측정, 평균 분산 결정법. 자, 가로 밑줄입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 밑줄. 얘도 지문은 잘 나와요. 지문. 첫 번째, 측정입니다. 수익의 측정은 굵은 단어 밑줄, 기대치 밑줄. 기대치로 측정하고 위험은요, 표준 편차 또는 분산 밑줄입니다. 단어 바꿔서 물어요.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 그리고 투자 결정 내용은요, 자, 항목 2개 묶어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투자하고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쪽을 투자한다. 다 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동일이 됩니다. 한계. 그런데 둘 다 달라요.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면 평균사 분석이 곤란하잖아요. 이럴 때 화살표 포트폴리오를 적용하거나 두 번째 항목 변이계수를 쓸 수도 있다. 변이계수 밑줄. 변이계수. 변이계수는요. 화살표 밑줄입니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밑줄.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지문 최근에 그대로 묻습니다. 출제 포인트 14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별표 2개죠. 항상 한 문제가 잘 나와요. 물론 작년에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1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목차 2번요. 상반계수.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해서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지문 5개 뽑아내요. 또는 박스 문제라든지. 하나씩 봅니다. 1번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은요. 표가 나와요. 왼쪽은 체계적, 오른쪽은 비체계적. 항목 4개 있죠. 얘를요. 좌우를 바꿔서 물어. 바뀐 단어만 찾으면 돼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꼭 득점하시고요. 먼저 1번 체계적 위험은 1번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없는 동그라미. 있는 바꾸면 틀린 말이에요. 2번 모두 밑줄라서 예를 들면 경기 변동, 이자율, 인플레이션 악화 피할 수가 없습니다. 3번요. 모든 부동산 밑줄. 4번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는 뭐죠? 비례관계죠. 위험한 동그라미. 위험. 그러면 기억나시죠? 요겁니다.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요때 요 위험이잖아요. 위험. 그래서 요거 수익률에서 이때 위험이 바로 언제나 피할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오른쪽 비체계적 위험은요. 1번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있는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고 3번요.
개별 부동산 밑줄. 이것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4번 밑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다. 따라서 결론, 표 밑에 까만 화살표 있죠. 포트폴리오로는 피할 수 있는 밑줄 아세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 밑줄. 따라서 빈출입니다. 싹 바꿔서요.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틀린 말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해서 안정된 조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번 내려가요. 상관계수. 상관계수. 1번. 상관계수는 수익률의 방향을 가리키죠. 수익률 방향.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상관계수만 나왔다면 얘가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인데요. 항상 그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갖게 되고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때 플러스가 수익률이 무슨 방향? 동일한 방향이고요. 마이너스는 수익률 서로 다른 방향이다. 다른 방향이다. 결론적으로 상황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게 되면 2번 한 줄 모두 비춰하세요. 상관계수는 낮을수록 똑같은 말로 수익률이 상이하죠. 상이할수록 분산 효과는 크다. 결론 나왔습니다. 표를 봅니다. 첫 번째,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 두 번째, 0보다 클 때, 세 번째, 0보다 작을 때, 네 번째,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관식 항목들입니다. 하나씩 봐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2번 볼까요? 분산 투자를 하여도 밑줄입니다.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상관계수가 0보다 크면 플러스죠. 이때는요, 1번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밑줄입니다. 동일 유산 방향 밑줄. 2번 이때는요, 위험 분산 효과는 작다 동안에 크다 틀린 말이에요. 바꿔서 말이에요. 세 번째, 상관계수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요, 1번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밑줄입니다. 반대 방향 상이한 방향 밑줄. 그리고 2번 이때는요, 위험 분산은 크다 동안에. 마지막으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요, 2번 보시면 2번 모두 밑줄. 비체계적 위험을 영어로 줄일 수가 있다. 지금 체크된 거를요, 단어를 한번 바꿔서 모래요. 장난칩니다.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3번 보겠습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은요, 결론, 까만 화살표.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접하는 밑줄. 교차하는 점, 교차점은 틀린 말이에요. 접하는 점을 가리킨다. 자, 접한다고 하니까 여기 기억나시죠? 이 그림. 자, 세로축은 수익이 되고, 가로축은 위험이 되고. 자, 이렇게 움직이더라. 얘가 바로 효율적 전선이고요. 또 이렇게 움직이더라. 얘가 바로 투자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따라서 양자가 접하는 점이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부터 얘가 뭐냐, 무차별이 뭐냐 하나씩 봅니다. 자, 먼저 1번 효율조선은 지문 그대로 나와요. 모두 밑줄 하세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모두 연결한 곡선이고 괄호 우상향망이다. 밑줄 하시고요. 2번 무차별 곡선은 아래 항목 두 개 있죠. 첫 줄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 이거잖아요. 아래로 볼록해요. 입 벌리고 있죠. 뭐만 좋아하지? 수익만 좋아하잖아. 따라서 이것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요. 투자자가 공격적이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완만 밑줄. 보수적이면 무차별 기울기는 급격하다. 급격 밑줄 하시고 구분합니다. 이어서 출제 포인트 15번. 화폐 시간적 가치. 별표 몇 개예요?
세 개죠. 저는 원래 꼭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붙인 거예요. 네. 물론 뚜껑은 열어보면 알겠지만 화폐 현재 가치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요. 그 전에 제가 출제들은요 투자에서 얘를 잘 내 좋아합니다. 작년에 건너뛰었거든요. 올해 필히 나올 겁니다. 화폐 시장 가치는요 확률은 반만 잡았어요. 이론 문제 반, 계산 문제 반. 돈을 먹게 되면요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은요 이론 문제가 나와야 돼요. 계산 문제는요 워낙 용이 주라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 문제는 까다로워요.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는 이론은 득점하시고 계산 문제는요 얘들이 출제들이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중상급 낼 수 있거든요. 문제 보고요. 예. 생각보다 계산 문제는 까다로워요. 원래 중요합니다. 1번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입니다. 다들 아시죠? 첫 번째 미래가치 세 가지. 땡땡 일시불의 내각에서 연금의 내각에서 빈 가로 뭘까요? 감채기금계수죠. 감채기금계수. 다음에 현재가치 땡땡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빈 가로 뭘까요? 저당상수죠. 저당상수. 기본 정리하시고 다음에 역수도 지문 잘 나와. 세 가지. 일시불의 내각계수의 역수는 당연히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그러면 연금의 내각계수는 뭘까요? 감채기금계수죠. 감채기금계수.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뭘까요? 저당상수죠. 그러니까 이런 역수를요 바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3번 공식 정리, 개념 정리 표가 나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1번부터 6번까지 6개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1번 일시불 내각계수, 2번 일시불의 현가계수, 3번 연금의 내각계수, 4번 감채기금계수, 5번 연금의 현가계수, 6번 저당상수예요. 체크합니다.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1번, 3번, 4번이 미래가치입니까? 현재가치입니까? 미래가치죠. 미래가치계수. 나머지 2번하고 5번하고 6번은요 현재가치 공식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 표를 딱 보는 순간 필이 하나요? 개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개수인데 항상 제가 늘 불변입니다. 1번, 3번, 4번 미래가치 공식이 되고 나머지는 현재가치 공식이 되고 포인트는 뭐지? 1번, 2번 역수, 3번, 4번 역수 거꾸로 5번, 6번 여기 역수다. 계속 반복됩니다. 자, 지금부터 각각 개념 두 줄. 자,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개념은요 굵은 단어와 밑줄 되어 있죠. 요거 집중하세요. 요걸 찾아야 된다. 우리 시험은요 이런 문제에서 문제를 꼬아내더라도 사례 문제 얘더라도 이런 단어를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1번 일시불의 내각에서는 이런 밑줄 되어 있죠. n년 후 밑줄이 이런 n년 후 나면 무조건 일시불의 내각에서 됩니다. 자, 오른쪽 공식을 동감하세요. 1 플러스 R의 n성 동감하시고 얘는요 항상 돌리자 이거예요. 제수달 원가예요. 감정평가 3방식 원가법에서 제수달 원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만약 제수달 원가를 구하게 되면 항상 신촉 시점을 줍니다. 준공 시점. 준공 시점. 을 주게 되면 얘를 항상 기준 시점을 고쳐야 됩니다. 자료는 얘를 주거든요. 얘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2년 전에 지었대. 2년 전. 2년 전에 준공했대. 얼마 주고? 10억 주고. 자, 2년 전이면요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2년 후로 계산해야 됩니다. 얘가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금액
2년 후, n년 후 나옵니다. 이런 계산 문제. 자, 이럴 때 건축비가요, 매년마다 10%씩 상승한대. 건축비가 10%씩 상승한대. 10%씩 상승한대. 계산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성. 답이 나오겠네. 그럼 이제 얘가 몇 프로입니까? 10%니까 0.1. 2년 후죠. 몇 성? 2성.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1.1의 2성이고 또 계산하면 1.21이 되고요. 정답 얼마? 12억 1천만 원이지. 정답 12억 1천만 원. 이럴 때 일시불에 얘를 쓰더라면. 자, 2번 내려가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요. 자, 굵은 단어. 장래 1은 나오고 현재 가치. 이럴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요. 공식을 동감해 하세요. 공식.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이다. 공식은 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뭡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 현가화 시키자. 현가화 시키자. 얘만 딱 나다면요. 우리 시험은 딱 두 가지입니다. 늘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정보가치 구할 때. 1년 후에 혁신도시 들어선데 확률은 반반이다. 들어서면 얼마, 안 들어서면 얼마. 이거 구할 때 반드시 이때 현가화 시키는 거거든요. 현가화 시킨다. 이럴 때 이 공식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에서 투자분석 기법에서 순현가 NPV입니다. 다음에 수익성 지수 PI가 돼요. 두 가지예요.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 요거 계산할 적에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 많이 풀어봤습니다. 항상 표가 주어져요. 표가. 꼭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표가 나면서 항상 여기서 사업 A, B, C, D. 사업 A, B, C, D. 기억나시죠? A, B, C, D. 이런 계산 문제는요. 처음에 뭐지? 여기서 이제 조기의 지출이 나오고 다음에 1년 후 말기에 돈이 들어오는데 말기에 현금 유입이다. 1년 후죠. 그러니까 얘를 현재 가치로 구하자. 얘가 바로 일시불의 현가계수. 여기서 이제 현가화 시킨다. 요 공식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얘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현가화 시킬 때는 딱 두 가지 정보가치를 현가화 시키고 순현가 수신지수 표를 주면서 현가화 시킨다. 요걸 바로바로 뚫어야 됩니다. 3번요. 연금의 매각에서는요. 자, 키보드 두 개. 매년 얼마씩 n년 후 하게 되면 연금의 매각계수가 되고요. 감채 긴계수는 자, 단어 두 개. 장래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불입.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 감채 긴계수가 되고요. 5번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년 얼마씩 일시불로 환원시킨다. 이럴 때 연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저당 상수는요. 은행에서 빌렸을 때 갚아야 될 원리금이 있죠. 저당 상수가 됩니다. 다음에 4번 상환 조견표는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5번요.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이다. 질문 잘 나와 쉬운 건데요. 첫 번째 항목 모두 비교하세요. 상환비율 플러스 잔금비율은 합치니까 얼마가 돼? 1. 위주로 하세요. 질문 자주 나옵니다. 반복합니다. 상환비율이 70%이면 잔금비율은 30%지. 합치니까 얼마? 1이죠. 자, 그러면서 1인데 0이다. 잘 나옵니다. 0이 아니고 뭐? 1입니다. 1. 그래서 얘도 빈출입니다. 박스 봅니다. 이때 잔금비율. 잔금비율이 뭡니까? 박스 보시면
융자 잔고 똑같은 말로 잔금이죠. 잔금, 괄호, 잔금을 동그라미. 잔금을 구하는 경우에는 밑줄 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괄호, 남은 기간 밑줄. 잔금은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뭐? 남은 기간. 근데 정작 우리 시험은요, 항목 두 번째 있죠. 잔금 비율 동그라미. 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왔다면요, 무조건 득점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잔금 비율이니까 분자 분모. 무조건 연금 평가, 연금 평가. 분모가 무슨 기간? 전기간. 분자는 남은 기간. 그래서 혹시 잔금 비율 나타나면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 떠올리시면서 이렇게만 대입하시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출제 포인트 16번. 현금 수지 적정. 별표색이 되어 있죠? 항상 중요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1번 영업수지와 2번 지분 복귀입니다. 자, 1번 영업수지. 1번을 동그라미. 1번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영업수지. 여러분들 이거 다 알지만은요, 저는 이제 서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서면서. 자, 뭐 영업수지는 먼저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요. 기타 소득 더하면 유효조소득입니다. 이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죠. 그래서 영업 경비를 빼게 되면 자, 순영업소득이고 빚값자 은행에 부채 서비스를 공제하면 세전 현금수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내게 되면 세후 현금수지가 됩니다. 자, 적은 이유는 예하고 예입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자료를요, 마구마구 섞어주면서 순영업소득 구하는 계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부담없이 편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전부 다 주면서 세후를 구하시오. 여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항상 계산에 대비해서.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부분도 항목을 제대로 넣게 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계산 문제 대비하시고요. 다만 과거 시험은요, 이런 항목들을 차례대로 넣어주다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요즘은요 순서를 얘를요 밑에 넣고 밑에 위에 넣고요 섞어서 묻거든요. 예. 그러면 유의하십니다. 섞어서 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처음부터 볼게요. 가능조소에서 빼기 공실 불량부채 더하기 기타 소득입니다. 유효조소득이죠. 자, 굵은 단어. 영업경비 있죠? 땡땡. 영업경비 빈출입니다. 영업경비는 자, 유지관리비 밑줄입니다. 재산세 밑줄. 얘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갑니다. 재산세 꼭 기억하세요.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간다. 그리고 화살표 있죠? 안개 있죠? 공부, 소감은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요. 공실과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법인세, 감가상각비, 공부, 소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빨리 떠오르시고요. 내려가서 순영소득 샤프시죠? 계산 문제, 빈출입니다. 다음에 자, 빚값자 부채 서비스를 공제하니까 세전인데요. 이때 부채 서비스는 바로 똑같은 말로 저당 지불액이죠. 똑같은 말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부채 서비스는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땡땡 이렇게 나와 있죠. 대출금 곱하기 저당상수. 저당상수 곱하니까 뭐가 나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아시는 거잖아요. 조금 응용해 볼까요? 식을 조금 응용하게 되면 얘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분모.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얘가 분모가 돼요. 저당상수. 지울게요. 똑같죠? 그러면 뭐 감 안 잡혀요? 양조 딤플 마실래요? 윈저 마실래요? 윈저 하게 되면 대출금. 예. 끝나시죠? 이렇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 소득세를 공제하면 세후가 되는데요. 이때 소득세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은 제외가 되니까 계산 방법은 화살표 순대, 감, 이 밑줄 하시고 많이 풀어보셨죠? 따라서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순납금 더하고 감가 빼고 이자 빼면 과세대상 금액이 납니다. 순대, 감, 이를 하나, 세대, 원감 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 시험은요, 세대, 원감보다는 계속 순대, 감이 계산 문제가 늘 나왔거든요. 둘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업 수지계산인데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특히 요까지 가는 계산 문제. 요거예요. 요거는 아주 빠른 속도가 요구되고요. 얘는요, 항상 갖고 놀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 목차 2번. 지분 복귀액은 처분할 때 자본이득인데 뭐 빼는 거 세 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자, 현금 수지 측정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포인트 17번 투자 분석 기법을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